전국체전을 앞두고 수십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목포 실내 수영장에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전지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전통시장도 명절 준비에 나섰지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상인과 손님 모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목포 지역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경선 무효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음식을 저장했던 옹기가 자취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고 있는 부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전국체전을 앞두고 목포시는 55억 원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개보수했는데요. 전국체전이 남긴 자산으로 자랑했던 수영장에 엉터리 관리로 곰팡이 천지에 곳곳이 고장나면서 전지훈련단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실내 체육관의 다이빙 경기장입니다. 바닥이 노란 녹물로 채워졌습니다. 천장에 있는 철골 구조물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얗던 경기장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습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벽을 문지르면 곰팡이가 묻어나옵니다. 수조 아래 배관이 파손되는 등 고장도 잇따르면서 전지훈련을 예약했던 선수단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수영장 훈련을 못한다고 원래 청소년 한 개가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상황이 거의 없긴 없는데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수영장 역시 관리는 엉망입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천장에서 떨어진 녹물은 그대로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55억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던 목포시. 정작 경기장 습기를 관리하는 공조시설 개보수는 전문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예전에 그 55억 딱 있어가지고 공조 시설 이것만 예산이 결국 기존에 있던 공조시설에 노후가 심해지면서 수영장 전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수영장의 공조시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온갖 쓰레기와 녹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진행이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진행 역할을 못한 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야죠 당연히. 경기는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체전을 계기로 실내 수영장 등 지역의 스포츠 자산을 남긴 것을 자랑해온 목포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뒷전이 돼버린 엉터리 관리에 얼마 남지 않은 전국 소년체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도 명절 준비로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 상인과 손님들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여수시 서교동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30년간 이곳에서 김밥집을 운영 중인 김영미 씨는 최근 가파르게 올라간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늘 저게 작년에는 5천원어치도 저거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어치고요. 그냥 지갑을 못 열죠. 너무 비싸니까.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온 손님들도 부담입니다. 다 올랐지. 엄청 비싸. 다 비싸. 모처럼 맞은 대목이지만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너는 비싼데 손이 얼마나 오겠노? 별로 없죠. 무엇보다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과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는 한 개당 4,000원, 배는 한 개당 5,000원인데 선물용 사과는 한 박스에 8만 원, 배는 6만 원 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과는 40%, 배는 13% 오른 겁니다. 과일 가격이 치솟은 이유는 지난해 많은 강수량과 각종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파로 가격까지 올라간 시금치나 대파도 설 상차림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상차림 비용은 재래시장의 경우 4인 기준 27만 8천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상차림 물가가 하루와 다르게 오르면서 지자체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대표들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 경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최대한으로 자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높아지는 물가로 힘든 요즘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상차림 비용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원지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지역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원희 예비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자신이 하위 컷오프 대상이다, 지방선거 당시에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시켰다 등의 허위 비방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윤석 예비 후보는 지난 25일 지방선거에서 8천 명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른다며 경선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이 피해를 보고 광주만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광주시 의회 시정연설에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8분이 더 걸리는데도 무안공항역 경유를 감내했다며 광주 시민은 또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후 4월 24일쯤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어 무안 군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감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단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해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로 인한 해임 사태 이후 또다시 시즌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감독에 대해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장정석 전 단장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감독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즌 개막 전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으로 해임 조치 등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기아가 또다시 대형 악재에 맞닥뜨렸습니다. 내일 떠나는 호주 전지훈련 캠프는 일단 진가병 수속 코치 체제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팀 전력 구상과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내상은 클 수밖에 없고 선수단 동요 등 내부 혼란도 다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맡게 됐습니다. 선수단 동요가 1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할 거고. 특히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한 LG의 대항마로서 탄탄한 전력을 갖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터라 팬들이 느끼는 실망과 우려 역시 인기 구단인 기아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사령탑 없이 전지훈련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기아 구단. 흐트러진 분위기를 추스려 시즌 준비를 해야 하는 풀기 어려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음식 저장 용기로 사용했던 옹기가 현대화로 인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3대째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도 탄생시키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칠량면의 한 마을에서 3대째 전통 옹기를 만들고 있는 정영균 씨. 1980년까지 마을 전체가 옹기 제작과 판매에 매진할 정도로 왕성했지만 김치 냉장고와 플라스틱 상용화로 지금은 정씨 일가 한 곳만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예쁜다고 하면 내가 옹기 마을인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그것이 왔어서 그 맥맥이나 이어가자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또 한다 함께. 네모난 판을 물레를 이용해 돌리면서 쌓아 올리는 전남 옹기의 특징인 쳇바퀴 탈인 방식으로 옹기를 빠르고도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들 정영균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96호인 아버지의 기법을 30년째 전수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통은 고수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옹기를 그릇을 넘어 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겁니다. 백자 흙과 옹기 흙을 섞어
거대한 달 항아리 모양의 옹기를 만드는 등 작품화에 나섰습니다. 옹기의 장점은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좀 크지만은 좀 온화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정 씨 부자는 올해부터 외국인 대상 옹기 투어와 도예 전공자 워크숍 등을 통해 옹기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릴 계획. 정 씨 부자의 옹기 사랑에 강진 봉황마을의 가마는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가 댐 현황 보고회를 갖고 댐 주변 주민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장흥댐과 주암댐 등 지역댐 현황과 주민 지원 사업 등 현황 보고를 듣고 댐 주변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와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전라남도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오늘 북항 목포 수협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나전 측의 박물관 건립과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내일은 목포 종합사회복지관, 모레인 31일엔 에메랄드 웨딩홀,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엔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열립니다. 전국 장애인 유권자 시민 모임은 오늘 시각장애인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서미화 유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민주당 비례의원으로 공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서미화 소장이 목포시 의원으로서 장애인 조례 재개정을 주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 결성된 전국 장애인 유권자 시민 모임은 서미화 소장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장애인 2,02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MBC가 제작한 10부작 미니 다큐멘터리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가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멀티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문현철, 김승호 기자가 취재 제작한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는 1,500여 년 동안 영산강을 따라 구축된 도자기 문명로드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강진구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인 강진품의 1호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주한 30대 부부는 무안에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에서는 음악학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정비해 5년과 7년 동안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예비 귀촌인에게 만원의 월세를 받는 정책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초, 중 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